일단 우리끼리 갑시다. 결석자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일단 뭐 함수의 극한 드디어 이제 미적분 1 들어가네요. 화이팅. 우리 미적분 1 한 몇 번 했었지? 한 번. 용주도 한 번. 오케이. 자. 일단은 미적분 1이 그 전체적인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알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분법. 다함수의 미분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분법.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함수의 극한.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는 게 뭔지 좀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그래서 뭐 연속이라는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러니까 이 3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파트죠. 왜냐면 미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들어가니까. 근데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이 둘을 사용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라서 위에 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분법을 증명할 때까지 필요한 어떤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법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의 활용으로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4단원은 이제 미분법에서 나오는 이제 도함수, 그죠? 뭐 미분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미분의 활용. 자, 그게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그냥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 증가감소, 뭐 극대극소, 최대최소, 그 다음에 뭐 방부등식의 활용에다가 이제 속도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분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분은 이제 미분의 반대인 것 뿐인 거죠. 그냥 반대로 해석하는 것 뿐. 자, 이때 나오는 게 이제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자, 둘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구간이 안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구간이 정해져 있느냐, 약간 요 차이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아예 스타트가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똑같이 이제 뭐 정적분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참고로 뭐 대진고 같은 경우는 지금 2학기 때 지금 미적 2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일단은 미적분 2도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미적분 2는 총 4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1단원이 수열의 극한, 2단원이 급수. 사실 뭐 급수는 뭐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좀 우리가 아예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함수 미분. 자, 그래서 3단원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얘기고, 네 번째가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대수 단원에서 나왔었던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초월함수 있죠? 걔네들에 대한 극한과 미분. 근데 마지막 수열 있잖아요. 수열에서도 극한. 그러니까 뭐 대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을 소개하는 거고, 그 소개한 걸 여기서 이제 막 극한이랑 미분을 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분은 여기서 배운 미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분법. 자, 미분법은 이제 5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사실 미분법은 굉장히 좀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뭐 다항함수 미분법, 딸랑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랑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미분, 뺄셈 미분, 곱에 대한 미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애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단원 마찬가지죠. 도함수 활용.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은 똑같아요. 저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개밖에 안 잡는데 실제로 세 개랑 똑같아요. 양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적분법. 비슷하죠? 저기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적분법. 그쵸?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정적분 하나 말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들의 부정적분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 똑같이 그냥 계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어때요? 이게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수랑 미적분 1이 거의 완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미적 2는 거의 70% 이상 돼 있어요. 진짜로. 그냥 그대로 거의 70% 이상 돼 있습니다. 70%? 50%? 50%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랑 미적분은 일단 미친 듯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 2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뭐 여유된다면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썩 추천은 못해요. 왜냐면 지금 뭐 대수랑 미적분 1이 일단 먼저다 보니까 같이 하다가 섞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빡세게 하고 대진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방학 때 미적 2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을 거니까 내가 뭐 수업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빨리 정리를 해놔야죠. 그때 일단 1차적으로 다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학기 들어가면은 별도로 추가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나는 미적 2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미적 2 잠깐만 다 하지. 용주다지.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 여기 관련된 걸 먼저 봐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요 파트들이 어려워요. 어려움. 근데 어차피 심화 문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심화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근데 아마 그 학기에 들어가면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좀 토 나올 수 있다. 엄청 어렵다라고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요 하나 정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적분 쪽에서. 근데 이쪽은 뭐랄까 활용 파트라서 어려운 거고요. 여기까지 활용 파트라서 어려운 거고 사실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냥 얘예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자, 사실 어떠냐면은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그 정의가 명백하지 않아서 오는 혼란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개념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얘가 일단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만 가볼게요. 자, 원래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함수의 극한 이전에 먼저 나온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수열이 함수보다 쉬워요.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떼버리면서 이 단원에서 설명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자, 일단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쓰죠? 그렇죠. 리미트라고 쓰죠. 자,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뭘 써주죠? 변수 화살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 그쵸? 그럼 얘 보통 변수 함수니까 x로 많이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숫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x만 그냥 3에 한없이 가깝게 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함수니까 그 함수값이 어디 한없이 가까워지느냐. 그렇죠? 가까워지는 그 값의 대상을 오른쪽에 명시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관계에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fx의 값이 어디 한없이 가까워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x가 만약에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얘는 3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다시 한번 x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3에 한없이 가깝다라는 거는 3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3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3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자꾸 떠오르는 건데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한다면 인간 같다.
미안.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지? 인간 같다. 인간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넌 사람이 아니야. 이거 말고, 야, 참, 넌 인간 같다.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3에 한없이 가깝다라는 것뿐 3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그래, 뭐,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무슨 뭐, x 플러스에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1, 2, 3 중에서 3이라는 지점의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3 집어넣으면은 4가 되겠네요. 자, 근데 x가 3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3에 가까울 뿐 3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값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쭉 나열해보면은 원래는 이게 실수니까 그냥 계속 연속적이에요. 그죠? 계속 연속적입니다. 다만 이때 그 선에 있는 애들이 각각 점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3이라는 지점을 갖다가 엄청 확대해서 점이 보일 때까지 확대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3이라는 점이 일단 있겠죠? 자, 그러면 3에 한없이 가깝다. 그러면은 연속된 점들이 존재한다고 칠 때 바로 왼쪽에 점이 하나가 붙어 있을 거고 또 오른쪽에도 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를 한없이 확대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x가 3인 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점이 또 붙어 있어요. 왼쪽에도 점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점을 편의상 뭐라고 불러요? 3보다 아주 조금 더 크다. 그래서 3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점이 3보다 아주 작다. 그래서 3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사실상 3 플러스는 3을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나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점의 논리로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점의 논리는 안 돼요. 쓰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너무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자, 무슨 오류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선인데 이거 현미경을 확대한다고 이게 점이 보여요? 이게 절대 안 보이죠? 선은 선이에요. 그죠? 선은 점의 연속이라는 정의는 수학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확대 끝이라고 해서 오른쪽 점, 제일 가깝다라고 해서 오른쪽 점을 잡았다 치더라도 실제로는 그 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어요. 확대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굳이 점 논리를 간다 그러면 확대는 끝이 없다. 그래서 오른쪽 점을 잡는 순간 그 안에 또 무수히 실수가 생기고 무수히 많은 실수가 또 점이 있어서 오른쪽 점 또 잡아봤자 또 무수히 많은 실수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확대해서 봐야 점을 찾아볼 수는 있는데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편의상 일단은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확대 끝은 없어.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3에 한없이 가까운데 그게 3 플러스인지 아니면 3 마이너스인지 그렇죠? 이 두 개를 갖다 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3보다 조금 더 큰 fx의 값을 묻는 건지 x가 3 마이너스로 할 때 fx 값을 묻는 건지로 봐줘야 되는데 이때 3 플러스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집어넣으면은 4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4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예요. 4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도 우리는 4 플러스 조금 더 크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도 4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그래서 4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4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얘는 4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4보다 조금 더 크지만 값이 어때요? 4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요. 확대는 끝이 없으니까 영원히 가까워지는 거라서 4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얘를 4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쓰냐? 아니, 안 써요.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수렴값을 극한값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4예요? 원래 4는 아니에요.
4에 한없이 가까울 뿐 4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은 4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4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예요.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와, 근데 너무 사람이랑 똑같아요. 막 대화도 해요. 잘 지냈어? 숙제 많이 했니? 그럼 얘가 얘기해. 그래? 오늘 숙제 좀 어렵던데? 얘기. 막 대화를 해요. 근데 막 뭐 수학 문제도 풀고 막 뭐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뭐 같이 축구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사람 같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줘요. 너는 그냥 사람 하자.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본다고요. 괜찮아요? 이 침팬지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얘 4 아닌데 4로 본다고요. 4 아닌데 4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안 생길까요? 나중 가서? 당연히 생기겠죠. 왜? 4가 아닌데 4로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침팬지가 그래 뭐 주민등록증도 있어. 사람으로 인정을 해. 근데 이 침팬지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갑자기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피를 줄 수는 없잖아요. 침팬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혈은 침팬지 피를 갖다가 수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때 가서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다 확인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4로 보되 엄밀하게 얘는 4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4보다 조금 작아요. 하지만 수렴값은 4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값을 우린 뭐라 그런다?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는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극한 값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똑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렇죠? 우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좌극한도 존재해야 돼요. 수렴하는 경우만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극한 값이 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4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경우에 우리는 fx라는 어떤 함수의 극한 값을 보려고 해요. 자, 이때 a라고 했을 때 a가 만약에 특정한 값이면 걔는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특정 값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 같은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fx로 잡았는데 이 fx가 무슨 뭐 x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x분의 1. 자, 그럼 우리는 뭐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무한대로 한없이 가깝다. 그럼 무한대로 가면은 계속 보낼 거잖아요. 계속 보낼 건데 어때요? 이거 좌극한 우극한 따질 수 있어요? 못하죠. 이때 이 무한대는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값을 특정을 못합니다. 대소 비교 자체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대소 비교도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 따질 수 없고 그냥 일반 통행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지만 영원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점근선 x축 y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0보다 조금 크지만 수렴은 0으로 하니까 극한 값은 0이에요. 그죠? 극한 값은 0. 그죠? 0에 가까워지지만 극한 값은 0. 자, 이렇게 되는 경우만 일방통행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냐? 뭐 당연히 있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슨 뭐 x, 그죠? 이런 것들. 자,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뭐 얘도 그냥 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산한다. 그죠? 발산한다. 이때 발자가 피다 발자, 산자가 뻗어나갈 산자. 그래서 편다, 뻗어나가게 편다.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만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쭉 연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fx가 x, gx가 x 플러스 1.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얘는 값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발산을 안 하니까, 얘는 수렴 안 하니까 얘는 값을 아예 지정 못 한다고요. 그냥 무한대야. 그냥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자, 얘는 값이 존재하나요? 똑같이 없죠. 무한대요. fx보다 gx가 더 커요. 그렇죠? 잠깐만. fx가 얘면은 gx는 얘잖아. 그렇죠. 무조건 1이 더 크니까.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더 크겠죠. 똑같은 x에서. 그럼 얘도 이렇게 되나? 이건 안 돼요. 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무한대끼리는 대소 비교가 안 된다고요. 수렴하는 경우만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수렴하는 경우만 대소 비교 가능해요.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fx가 gx보다 작으면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은 fx의 극한이 더 작다. 이게 틀린 거예요. 괜찮죠? 왜? 발산하면 애초에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얘 말고도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되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이거일 때 수렴. 그렇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때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지금 수렴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수렴이 하나지. 왜 두 개로 나누냐? 나는 수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C라고 쓰는 거는 그냥 컨스턴트, 상수라는 용어의 약자예요. 상수, 그쵸? 자, 그러면 뭐 0도 상수지만 0이 아닌 상수만 일단 먼저 생각하자고요. 0이 아닌 상수만. 자, 그러면은 왜 0과 상수를 구분을 하느냐? 얘는 이유가 있어요. 왜 0이 아닌 상수만 고려를 하냐면 0인 상수를 특별 취급하려고 해서 그래요. 0인 상수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x가 글쎄 무슨 빵으로 간다 라고 쳐볼게요. x는 빵이죠. 자, x분의 0 플러스만 합시다. 0 플러스만. x분의 1.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당장 x분의 1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이거 극한 0 플러스면 0의 바로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렇죠? 뭐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그냥 이대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얘는 무한대요. 0 플러스면 저 위에 있겠죠? 근데 어차피 계속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영원히 확대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극한이 0 플러스인 경우만.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0이고요. 얘는 무한대예요. 그 둘을 곱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잠깐만 0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은 0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0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 극한을 결과를 구하기 전에 이미 얘를 약분할 수 있잖아요. 얘는 사실상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냥 1이라는 거지. 괜찮죠? 얘는 그냥 1이죠. 상수니까. 그죠? 뭐 1이라는 상수함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의 우극한도 1, 함수값도 1, 좌극한도 1, 그냥 다 1이잖아요. 자, 이때 1은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예요? 아니면 1이에요? 정확하게 1이죠.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1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함수값은 위아래니까 얘는 정확하게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꼴만 보면 어때요? 0 플러스 곱하기 무한대잖아. 꼴만 본다면. 그렇죠? 0 플러스 곱하기 무한대. 자, 얘가 만약에 정수빵이었으면 진짜로 그냥 진공 상태야. 진공 상태. 진공 상태면 그거 무한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진공이지 뭐. 괜찮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0 플러스. 얘는 티끌이라도 있다고요. 아주 티끌이라도 있어요. 그 티끌이라도 있는데 티끌이 무한대 있는 거지. 티끌이 무한대 있으니까 그냥 하나.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 0 곱하기 무한대가. 왜? 0 곱하기 무한대가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될 수도 있고요. 티끌 모아서 티끌로 갈 수도 있고요. 티끌 모아서 우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케이스를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x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0 플러스 곱하기 무한대잖아요. 근데 얘는 곱해 놓으면은 x. 그죠? 얘는 그냥 빵으로 수렴하지. 괜찮죠?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곱하기 x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 어때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영상수 무한대가 다르기 때문에 0은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상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상수는 어차피 그냥 그 값 그대로 수렴값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 0만 좀 특별 취급합니다. 이유는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수렴값은 0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원칙상 원래부터 그냥 정수로 빵인 경우라, 그 다음에 그게 사실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사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자, 발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기본적인 발산. 얘는 작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아예 크기 자체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 근데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함수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원래 발생하게 된 근본이 잠깐 우리 사인 안 했잖아. 근데 알고 있잖아. 그죠? 자,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y는 sin 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야. 난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없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치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해진 값은 없는데 그게 크기 자체가 어차피 무한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일정한 값 범위 안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나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진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는 나는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마이너스 1만 나오다가 0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1 나오는 이런 fx가 있다고 칠게요. 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x가 0일 때는 0, x가 양수일 때는 1.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극한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극한은 지금 1이에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네. 나는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넓게 진동으로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존재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냥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다 보니까 나는 그냥 편의상 진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죠? 원래는 얘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편의상 진동을 나는 짬통. 하하하하하. 짬통.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때려박을 거예요. 다 때려박을 거.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가 그냥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열심히 써놨어요. 정확한가 우칸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예 처음 하는 거는 아니니까 레벨 1 쪽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조금 중간중간 생략 많이 하면서 문제를 좀 푸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한번 17번과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좌극한과 우극한. 자, 17번, 18번. 일단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천천히 한번 그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아요. 그죠? x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내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절대값 뺄 때 마이너스 붙이죠. 그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그냥 아예 그냥 상수값 마이너스 1이에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정확하게 수렴값도 마이너스 1, 애초에 값 자체도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니까 x분의 x. 뭐야? 그럼 얘는 그냥 1이네. 그쵸? 1이라는 상수의 극한이니까 얘는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좌칸 우칸이 당연히 다르죠. 아까 전에 그린 게 이거죠. 자, 뭐예요? x분의 절대값 x. 자, 얘는 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1로 나오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와요. x가 빵인 경우에는 애초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정의가 안 돼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분모가 빵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요게 지금 이함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칸은 1, 좌칸은 마이너스 1. 자, 요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좀 막 그리기는 했는데 1번 리미트 x가 2 플러스 1 대 fx 어때요? 2의 바로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와, 그럼 얘는 지금 2대 1인 함수값에 한없이 가깝죠? 한없이 가까우니까 얘는 1로 수렴을 하는구나. 그렇죠? 자, 하지만 1보다 원래는 아주 조금 작아요. 아주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지만 1로 수렴하니까 1로 보는 거예요. 이때 여기 답에다가 1-라고 쓰면 안 돼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은 그 수렴값으로 본다예요.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 집어넣었을 때 값, 얘가 아니네. 여기네. 2 집어넣었을 때 좌극한 왼쪽이죠. 마찬가지야. 1보다 조금 더 작을 거예요. 하지만 수렴값은 1입니다. 수렴값은 1이에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2에서 함수값은 그 뭐냐? 그렇죠. 2에서 함수값은 밑에 내려와 있죠. 걔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은 똑같아서 fx는 지금 x가 2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는 하지만 함수값은 지금 딴 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게 2단원 연속이 관련된 내용이죠.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 자, 그러면 3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그 지점의 함수값. 어때요? 2보다 조금 더 크죠? 2보다 조금 더 크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2보다 조금 더 크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2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자, 3의 좌극한 이러한다면 3의 바로 왼쪽 지점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조금 더 큰 거야. 그 함수값은 0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죠? 0보다 조금 더 크지만 0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0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2, 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1번 한 번만 해볼게요. 21번 B용.
어. 흐흐흐. 자, 21번 천천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그때 2에서의 좌극한, 자, 2에서의 좌극한 fx니까 얘는 절대값 내부가 음수네요. 그쵸?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x-2, x-3.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얘는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아유, 0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x- 약분되죠. 얘는 0은 약분 안 되는데 왜 약분하는 거예요? 0이 아니잖아요. 0에 가까울 뿐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같은 수를 약분을 해주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왜? 어차피 이런 다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 끊겨 있잖아요. 그죠? x-3에 마이너스 붙었으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끊겨 있지 않아요. 그럼 사실상 그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봐도 상관은 없죠. 다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를 갖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럼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2 플러스로 간다. 그럼 얘는 2보다 크니까 그냥 x-2.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x- 약분해주면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3. 마찬가지지. 뭐 얘도 어차피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쵸? 2 집어넣었을 때 값.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네요. 자,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은 그냥 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쉽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 이용하는 것 중에서 24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4번. 자,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디귿이. 자, 오늘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냐면은 정말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뭐 고3 뭐 상위권 친구들 반 거기에서도 아무리 정규권 찍은 친구도 막상 물어보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 극한은 미적분 1은 애초에 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개념 자체가. 그 깊이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마저도 계속 의심하면서 꼼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수렴할 때만. 오케이.
다 맞았네요. 오케이. 자, 일단 fx가 x가 0에 한없이 가깝다 그러면 좌극한 2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1. 뭐 당연히 존재 안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좌극한 어차피 1이죠. 우극한도 1이죠. 얘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함수값만 혼자 따로 튀고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디귿. 요게 조금 문제기는 한데 0부터 2 사이에서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자, 0은 안 되지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만약에 0보다 조금이라도 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좌극하는 그러면은 0 아니냐? 0 안 되죠. 내가 확대 끝을 봤다라고 해서 x가 0인 애랑 0 플러스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점을 잡는 순간 좌극하는 0이냐? 0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내가 0을 딱 잡는 순간 좌극하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으니까 얘 말고 왼쪽에 또 붙어 있어요. 괜찮아요? 절대로 극한 지점이 정수가 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특정값이 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확대 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약에 양수인 어떤 x좌표를 잡았다. 그럼 걔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따로 또 있다. 그쵸? 그럼 그런 지점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만약에 1의 왼쪽 점을 딱 잡았다라고 한다면 좌극한은 왼쪽 붙어 있지만 오른쪽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요. 그죠?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1인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1의 왼쪽에 있는 점도 좌극한 우극한이 따로 같은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1보다 작은 어떤 A 값을 잡더라도 우극한이 얘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게 실수의 연속성. 우극한이 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어떤 x값들을 잡았을 때 좌극한으로 얘가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1보다 큰 아무데나 점을 잡아도 좌극한은 반드시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실수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은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 주겠고요.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서 29번 한 번만 가볼게요. 29번. 자, 이번에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아주 작은 수만큼 조금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해진 숫자도 어차피 실수 아니에요? 실수기는 한데 애초에 1 플러스라고 하는 게 1에서 뭘 더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대라고 하는 게 영원히 증가하는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따지면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사실 그거랑 조금 다른데 1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걔를 특정할 수가 없어. 그냥 애초에 얘는 실수냐거나 애초에 판별을 할 수가 없는. 실수기는 그렇죠. 실수기는 한데 딱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풀었어요? 응? 오케이. 다들 너무 쉽게 잘했네. 그죠? 레벨 3 문제인데, 그래도 되게 좀 잘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거 기함수로 대칭성만 좀 잘 잡아주면은 별로 문제는 딱히 없죠.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나가는 상태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그쵸? 그래서 얘는 아예 그래프를 그려버린다면, 여기 값이 그대로, 그죠? 원점 대칭 들어가면서 얘도 똑같이, 어디 갔지? 그렇죠.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fx랑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fx.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얘도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2의 좌극한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 그쵸? 얘는 뭐 마이너스 1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얘는 그냥 수렴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의 좌극한이니까 2의 좌극한. 그쵸? 얘는 또 마이너스 2 하나씩 가까우니까 수렴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그냥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말고 다른 풀이는 또 없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자, 앞으로 자주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요. 지금 이 문제의 한정은 아닌데 이성질 좀 이용해 보자. 유성질을. 자, 그래서 x를 갖다가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아예 바꿔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x 대신에 f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앞에 리미트에서 x 대신에 t가 어디 하나씩 가까워지는지 봐줘야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면은 t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1보다 조금 작겠죠? 자,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봐도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한 0.1 정도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우면은 이제 0.9가 되니까 1보다 조금 작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실수는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쵸? 얘는 이제 이걸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 f-t는 마이너스 ft니까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ft. 그럼 마이너스는 개수로 빼줄 수 있으니까, 자, t가 1보다 조금 작은 거, 그렇죠? 그럼 쟤는 그냥 1로 수렴하죠. 1보다 조금 작지만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잖아요. 1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근데 어쨌거나 수렴은 마이너스로 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냥 천천히 본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뒤로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일단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을 한번 바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림 그릴 동안에 잠깐만 풀고 있어 봐봐요. 30번
자,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이제 잘못 드셨네. 미안. 자, 이게, 그쵸. 요게 아주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이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좀 착각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요거는 처음에 좀 많이 틀립니다. 자, 일단은 왼쪽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야. 왼쪽은. 자, 얘는 어떻게 되죠? 2의 좌극한, 그죠? 2의 바로 왼쪽 지점에 값! 그래서 원래 1보다 조금 작죠? 1보다 조금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f의 수렴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1로 수렴하는구나. 얘는 그냥 1로 봐도 됩니다. 1로 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이 합성함수라서 아무래도 좀 착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합성함수는 중요한 게 속함수예요, 겉함수예요? 겉함수예요. 우리는 f의 수렴값이 궁금한 거지 g의 수렴값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랑 f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랑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혹시 모르니까 같다 해놓고 퀴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fx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자, 확률은 50%. 어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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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은 5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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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X. 잘했습니다. 맞아요. 자, 얘는 뭐냐면, 이 리미트는 지금 얘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예요. F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극한값이 1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F에 대입한 거죠. 그래서 얘는 F1이에요. 그렇지, F1 함수값. 얘는 F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야.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F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요? 얘는 그냥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그 값을 F에 대입해 주세요. 요거고, 얘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F값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약간 좀 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원칙상 달라요. 그죠? 이건 함수값이고 이건 극한값이고 다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x가 1보다 조금 더 클 때의 뭘 알고 싶다? f값. 그렇죠? f값 궁금하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라는 거야. fgx랑 f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랑 요 둘은 지금 다른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 수렴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즉 만약에 gx를 1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1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1보다 미세하게 작아요. 1보다 미세하게 작지만 얘는 지금 g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g가 수렴하면 얘는 극한값으로 그냥 봐버린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1이 돼버려요. 얘는 F1.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F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얘는 GX 값이 어때요? 1보다 조금 작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경우에는 GX를 T로 치환해보자. 그럼 GX를 T로 치환하면은 FT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리미트가 될 텐데 X가 1보다 큰 거면 T는 얼마로 갈까라는 거예요. 그죠? T는 얼마로 갈까? 자, 그럼 GX에서 X가 1보다 조금 더 커요. X가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 T는 1? 아니 1보다 작다고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G의 수렴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G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의 1의 좌극한을 묻는 문제라고 봐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T의 1의 좌극한이니까 얘는 0보다 조금 더 크구나. 그래서 0보다 조금 더 큰데 얘는 이제 F의 극한값이니까 얘는 0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요 미세한 차이는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의 극한값이니까. 근데 얘는 끝났죠. 끝났으니까 그냥 0으로 봐버린다. 다시 한번 얘는 0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치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치환을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F2-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앞으로 이렇게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서 혼란이 생기는데 이걸 안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타협해서 가는 거예요. 이 편의상 그냥 이거를 이렇게 대체했다고 생각해.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보다 조금 작다. 그럼 2보다 조금 작으니까 1로 수렴하네. 얘는 그냥 1. 그죠? 얘는 G1 플러스, G1 플러스, 1보다 좀 작네. F1 마이너스. 그 2로 들어간다고요. 괜찮아요? 얘 그냥 1로 보면 안 된다고요. G1 플러스니까 G가 1보다 조금 더 큰가? 1보다 좀 작잖아. 1 마이너스. 그쵸? 이걸 보고 이걸 보고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네? 그럼 0 마이너스네? 1 플러스 0 마이너스. 근데 얘는 극한값이네? 빼. 그래서 그냥 1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도 조금 더 가봅시다. 방금 어차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틀릴 겁니다. 자, 요것 저것 좀 다 봤어요. 레벨 2 쪽에 있는 문제는 일단은 좀 넘어가 보고요. 그림 잘리는 게 좀 있네. 이게 참 버전이 그래가지고. 자, 혹시 모르니까 35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35번.
자, 이게 1단원하고 2단원은 개념 자체가 사실 좀 간단해서, 아마 뭐, 미세하게. 이게 대세를 잡는 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미적분 원 자체가 어차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큰 틀을 잡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미세하게 정확한 그 차이를 잡는 거. 왜냐면 애초에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이, 그게 아닌데 왜 그걸 보냐 이거예요. 그쵸? 그걸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럼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보면 애초에 미분이 시작을 안 하죠? 그렇죠? 미분이 시작을 안 해요. 뭐,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걸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그런 거에만 좀 초점 맞춰가지고, 엄밀하게 딱 정의된 거 안에서만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뭐 대충 이 정도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좀 그래도 얼추 맞는데 특히나 미적 1이나 미적 2 같은 경우는 이건 거 같은데 하는 순간 거기에서 바로 오답 나옵니다. 이건 거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거야. 딱 이걸로 나와야 돼요. 미적 1, 2는. 오케이? 골라도 하필 이렇게 그림을 이상한 걸 골랐냐?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천천히 한번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는 x가 0 할 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원칙상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극한의 성질에서 정의를 해요.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수렴 안 하면 못하고. 근데 얘는 수렴하니까. 근데 왜 앞에다가 배치를 했냐? 얘는 원래 뒤에 가 있어요. 극한의 성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 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맛보기로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왜냐면 아니까 모르면은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아니까 그냥 먼저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수정해야지.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 넣었어요. 뒤에 넣어야 돼. 뒤에 넣어야 돼. 자, 아무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통째로 쉽지만 통째로 못해요. 미안해. 통째로 못합니다. 자, 아이고 잠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만약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각각 x가 0 플러스 1 때 수렴한다면 얘는 따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극한의 성질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할 건데 수렴한다면이에요. 수렴 안 하면 따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각각 0 또는 상수여야 돼요. 그때는 따로 계산해서 봐도 상관은 없구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플러스 2 곱하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은 그냥 냅둬야죠. 뭐 얘는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엄밀하게 푼다 그러면은 얘도 치환해서 들어가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fx 같은 경우를 t로 치환한다면, 그쵸? 얘는 리미트 g, t. 다만 그러면 t가 어디로 갔는지를 좀 봐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f 입장에서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있죠? 0에 한없이 가까워요. 그렇지만 0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GT는 T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그렇죠? 이걸로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얘는 X가 0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치환해서 봐도 상관없어요. X 플러스 2 같은 거를 뭐 A 같은 걸로 치환해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뭐 A는 2 플러스로 가겠죠? 근데 그거를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0 플러스니까 2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G의 마이너스 1, 아이고야, X가 0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G의 이제 0 플러스야. 자, 다시 한번. 얘는 원칙상 G,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얘가 GF.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이제 0 플러스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순간 일단 야매예요. 야매지만 얘까지는 조금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야매.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웬만하면 다 그냥 정직하게 풀어요.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표현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F가 2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얘는 2보다 조금 더 작군. 하지만 2보다 작지만 우린 수렴값 알고 싶은 거니까 2라고 보는 거고 2가 아닌데 2로 보는 거. 얘는 G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쵸? 여기 있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요. 그쵸?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자, G의 0 플러스 0보다 조금 더 큰 지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네. 하지만 수렴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 곱하기 마이 플러스 마일이니까 마삼이다. 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꼼꼼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입니다. 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자, 38번.
어떻게 했지? 이렇게 유리함수가 없는 아,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얼마 나왔지? 얘가 2가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3이 나와서 얘보다 작으니까 저 무한으로 유리함수가 그러니까 1보다 1을 자극한 음악광이니까 2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만 되니까 4. 좀 되게 많이 헷갈려요, 진짜로.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충격적인 건 얘가 3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치고는 좀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이건 아무리 봐도 레벨 2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레벨 3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내신에서 나올 때도 그냥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엄청 틀리는 문제. 그죠? 얘가 딱 그런 스타일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냈을 때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신경 많이 쓰라고 시험 직전에도 꼭 한번 언급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얘를 어떻게 잡지? 아, 맞다. 합성함수. 그쵸? 이 합성함수라는 걸 먼저 인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아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원칙상 합성함수는 99%가 다 치환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공수 원투부터 시작해서 수능 끝날 때까지 딱 미적분 2에서만 합성함수를 치환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케이스 나와요. 딱 한 케이스. 그죠? 좀 고난이도 파트에서. 그거는 이제 조금 합성함수 극대극소라고 해서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그 외에는 그냥 사실상 치환이에요. 왜? 겉함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겉함수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x라고 일단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x라고 치환한다면 요 식은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될 텐데 변수가 x가 됐으니까 x의 극한을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x가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거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럼 얘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 꼭 그려야 돼요? 아니, 어차피 이거 뭐 유리함수 맨날 하는 거 뭐예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가죠. 표준형으로. 그럼 얘는 어차피 몫이 1이잖아요. t 플러스 1분의 몫은 1. 그럼 뭐 t 플러스 1 빼주면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도 어때요? 이런 거 표준형 그릴 때. 이거 일반형 그릴 때. 그렇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보고 바로 그리진 않잖아요. 왜냐면 몫은 좀 빼놔야 이제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1이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음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1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지. 왜? 이게 빵으로 가니까. 이게 빵으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 얘는 0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조금 작구나. 그쵸? 1보다 조금 작구나. 괜찮죠? 그렇죠? 자, 다만 우리는 x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fx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fx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x는 1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그죠? x는 1보다 조금 작습니다. 괜찮을까? 알았어. 괜찮아요. x가 1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1의 좌극한. 그래서 얘는 얼마? 2보다 조금 작지만 수렴은 2로 하니까 그냥 2로 가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치환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지금 했던 걸 그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나중에 최종 버전이에요. 이거 딱 보고, 뭐야, 그냥 4의 국한이지 뭐.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자, 왜? 몫을 일단 내보냅시다. 그렇죠. 몫을 내보내요. 그러면 얘는 몫이 현재 4가 되겠고, 4t 플러스 4를 빼주면 마이너스 5죠. 괜찮아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5랑 똑같죠? 양수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 5조각을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으면은, 그죠? 이렇게 뭐 먼지 한 톨 나오겠죠? 빵! 그죠? 빵. 그래서 얘는 그냥 빵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얘는, 결국 뭘로 나온다? F. 4의 우극한이구나.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얘도 그냥 F1-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이건 서술형 방식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냥 딱 보자마자, F1-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감점 나간다고요. 이거 진짜 정말 짜게 잡으면은 점수를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애초에 풀이가 틀렸다 이러버리면서. 근데 그거는 조금 오반 것 같고, 엄밀하게 서술형도 이런 게 나온다. 사실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의 우극한이니까 3보다 조금 작구나. 그죠? 3보다 조금 작지만 우리는 결국 극한값을 수렴값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이제 무시해버린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이 2 더하기 3 5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진짜 완전 내신 실전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마스터해둬야 돼요. 이거는 뭐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가봅시다. 슬슬 이제 올 사람들이 올 때가 됐는데. 무한은 양수입니까? 무한대는 양수예요. 왜냐면 왜냐면 영원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양수 쪽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